전문가님 오늘장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다시 이제 단기성 이제 그다음에 해지성 자금들이 다 눈치 보다가 오후부터 확실히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다시 단기성 자금이 좀 매매를 좀 활발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제는 거의 악재들이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남은 것은 주로 나오면 앞으로는 4월부터 호재성 재료가 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뭐 큰 시장은 아직은 안 열릴 텐데 네. 우리 시장은 조금 더 미국보다는 나은 구조로 갈 걸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긍정적인 신호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인지 오늘 장에서의 여러 가지 좀 움직임들을 체크해 보면서 힌트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급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네, 외국인이 아침에 주로 매도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200~300억 이렇게 있다가 오후 들어서 계속 확대해서 2129억. 여기서 확대한 게 주로 삼성전자인데요. 그다음 기관들도 금융투자 주로 상품 매매라든지 이렇게 하는 기초자산 매매하는 것은 또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3월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은 8,875 코스피에 사고 기관들이 한 1조 정도 샀는데요. 네. 그래서 이건 기관 내에 사는 금융 투자 위주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그다음 외국인들은 실제로 사고 파는 것은 한 1~2조, 2~3조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단기성 자금들이. 그래서 그게 수급으로 좀 들어오면 또 지수는 2,500 내렸다 또 빠졌다가 이렇게 아직 계속 그렇게 이어질 걸 보이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큰 손들이 오늘 시장에서 어떤 것을 샀는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오늘은 뭐 삼성전자의 날 아니었을까요? 네. 항상 작년 10월 중순부터 지수가 11월 중순 참 올라갔거든요. 네. 그리고 1월 달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럼 주로 이때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일단 삽니다. 우리 시장을 사야 되니까. 그다음에 삼성전자하고 2차 전지 쪽으로 위주로 사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삼성전자.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기관들도 삼성전자를 하이닉스를 이렇게 이제 포트에서 많이 비어 있어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들은 LG 에너지솔루션을 그동안 뭐 공매도도 여러 가지 하다가 물량이 좀 비어 있으니까 이 LG 에너지솔루션을 내 포트에 펀드라든지 이렇게 없으면 전체 수익률에 소외당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 지수가 조금 지수보다 더 큰 수익을 내려면 LG 에너지솔루션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요. 또 삼성 SDI를 넣기 위해서는 네. 외국인들이 워낙 49%대 갖고 있어서 사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2등이고요. SDI 5등인데 기관들은 LG 엔솔을 좀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최병훈 전문가님 나오시니까 이 2차 전지에 대한 꿀팁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가능하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조금 더 관심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또 팁을 드리네요. 코스닥에서의 수급은 어땠을까요? 오늘 이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 코스닥에 항소와 곰이 싸우는 게 2차 전지 에코프로, 에코프로 이런 거거든요. 네네. 2차 전지 쪽에 양극재라 이런 게 싸우고 있는데 계속 개인들이 워낙 강하게 이제 개인들은 주로 가격을 많이 보거든요. 가치보다는. 그래서 가격을 보고 주로 이제 많이 주가가 몇 배씩 올라가면 이제 그 가격을 계속 지켜본 사람, 한 주도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소외감을 느낍니다. 네.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사고 싶어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사게 되면 많이 올라서 또 겁나고 이러거든요. 많이는 못 사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고 싶어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2시 50분까지 아직 전체적으로 강했는데 맞아요. 코스닥 1% 이상 가고 있었는데 지수가 끝날 때 1.24% 내려갔습니다. 그럼 곧 끝점 되면 2~3%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2시 45분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프로그램 매매뿐만 해서 갑자기 때려버린 거죠. 공매도 세력이. 저 공매도 세력이 곰에 때려야만 이제 내려가는데 계속 워낙 강하게 들어오니까 때리면 몰리거든요. 공매도 더 치면 몰리고 하는데 오늘 한간 끝나는 시간 단타도 나가고 다 그 시간에 2시 45분부터 시작해서 한 10분 정도에 강력하게 물량이 다닥 나오니까 지수도 플러스 다 마이너스 가고요. 코스닥은 당연히 마이너스 가고 거래소까지 마이너스. 이게 바로 지금 싸움이 아직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는 앞으로 한 며칠 사이에 특히 에코프로를 며칠 사이에 저는 이제 에코프로 일단은 100배가 왔기 때문에 시세는 끝났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러고 나서 하반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상품 가격이 내려가면 에코프로나 이런 양극재들은 이제
매출액이 내려가게 되거든요. 물론 정설로 상승을 하지만, 그래서 뭐 NCA, 양극재 재료들이 가격이 지금 리튬 가격이 반타작 됐으니까 나머지도 좀 내려갈 걸 보여요. 유가도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3개월마다 이렇게 수준 이렇게 바뀌거든요. 스팟 가격. 그래서 좀 1분기 실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1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나면 하반기에는 오히려 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신규 진입은 저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하더라도 물릴 걸 예상하고 산다면 비중을 적게 사서 나중에 내려가면 더 산다 하더라도, 지금은 기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과거에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사놓은 분들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굳이 많이 왔다 팔고 다시 살 생각조차 안 해도 되고, 최근에 30만대 들어가신 분들은 이익 실현을 좀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주로 이제 가격이 가다가 시세가 막 가면, 시세가 이제 추세가 꺾일 때는 반드시 차트였던 모습이 나오는데, 일단 가격 쇼크가 있어야 됩니다. 가격 쇼크가 있고 나서 주식은 좀 더 뭐 고점 돌파해서 가거든요. 가다가 다시 하락 추세가 11평선 깨지는 하게 되면 그때는 추세가 전환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에코프로는 뭐 작전 이런 것 때문에 잠깐 30만 빠졌다가 쉽게 다시 올라왔거든. 50만 원까지, 49만 원까지. 그런데 오늘 오후에 그냥 내리쳐서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뭐 10% 이상대 가던 것들이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갖고 있을 거 시세를 봤던 단기 매매자들은 상당히 위에서 하신 분 충격이 좀 있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러면 내가 가격이 나를 따르라 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면 그 가격이 모든 가치를 우선하고 모든 전문가 말에 누구 말에도 앞으로 조정받아 절대 안 듣고 그 가격을 따라갑니다. 이게 가격이 지도자가 되거든요. 이 대중 투자 심리가 그러거든. 대중들은 그냥 뭉쳐서 가격 따라가다가 어느 정도 시세가 딱 충격이 나오면 그때부터 조금씩 먼저 빠져나온 사람. 오늘 개인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오늘 에코프로 비었는데 개인이 많이 좀 빠져나온 게 이미 선도적인 좀 빠져나오고 있거든, 이미. 그래서 차트를 잘 모르신 분들은 가서 물리면 난 더 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내려가면 안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 쪽에도 좀 조심하면서 이제 매기는 좀 확산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전부 다 보면 2차 전지 쪽 에코프로도 많이 사고 LNF도 그렇고 전부 다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오늘은 팔고 기관과 외국인 좀 받아줬죠. 이 코스닥의 순매수를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도 확실하게 실적이 있고 실제 개선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지, 그냥 막연한 것을 사진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경기가 뭐 미국은 아직 뭐 나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만약에 저성장이 된다면 실적이 좋은 위주로 몰리거든, 돈이. 그래서 내 것만 안 간다면 그것은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기회가 올 때 팔아서 실적주 위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지금 코스닥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시면 사실은 가치 평가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뭐 400배 영업이익에 이렇게 와 있어도 이제 수급은 장기를 본다면 조금 사놓고 물리면 더 사면 되거든요. 이게 14만 대가 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일단 17만 찍는다 이렇게 해봐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투자자의 심리거든요. 10배가 17만 원이거든요, 주식에. 네. 그러면 17만 내에 찍고 조정받더라도 그렇다. 그래 보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고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 보여야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거의 다 많이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에코프로의 오늘 주가 흐름을 보시면서 많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 급락이 주는 시그널들을 한번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코스피 시장을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코스피는 지금 다시 2,300대 후반에서 2,400대 후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사이에 올라가는 거죠. 외국인이 뭐 사면 올라가고 외국인이 팔면 내려가고 2, 3조 정도의 자금으로 이렇게 박스가 지금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팔아서 많이 나가기는 중국도 경기에 대한 회복의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국내는 또 중국의 영향을 또 받고 유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면 괜찮다 보고요. 그다음에 기관들도 같이 순매수를 하고 있어서 다행히 쌍끌이 매수를 해서 강세로 전환됐습니다. 당분간 조금 더 위로 움직일 걸로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에서의 오늘 강했던 업종, 그냥 딱 오늘은 두 개,
2차 전지, 반도체. 작년 10월 중순부터인가요? 네. 그때부터 갈 때는 지수 갈 때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쪽이에요. 워낙에 그쪽이 강해서. 그 다른 것은 경기 관련된 건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게 뭐 예를 들어서 기계 좀 많이 빠지지만 이쪽은 좋거든요. 2차 전 지난주에 제가 포스코 케미칼 해드렸더니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세일 업체들은 SDI나 LG 에너솔루션은 박스권 상단주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돌파하고 언제 돌파할지 그게 관심인데 아직은 이제 박스 상단 쪽에 있는데 오늘은 SDI 좀 반등을 좀 컸고요. 특히 반도체도 이제 LX 세미콘처럼 팹리스 회사라든지 뭐 칩 관련된 거라든지 특별한 중소형주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특별한 거 위주로 가지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좀 자금이 아직은 큰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몇 개 종목으로 좀 집중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 맞아요. 이게 다 같이 간다라기보다는 확실하게 좀 수급들이 한쪽으로 좀 몰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약했던 쪽은 어디를 가장 1등으로 꼽으세요? 네, 작년 하반기부터 태조 이방원 중 2차 전지만 남았고 나머지는 맞네요. 그게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연말에 올해 장은 태조 이방원 중에 2차 전지만 남았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뭐 조선부터 해서 방산은 이제 우주 시대 대비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빼고는 나머지는 좀 약하거든요. 그러면 원자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정부에서 원자력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수주 모멘텀이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조선도 마찬가지고. 그럼 올해 실적 좋다고 지금 사람들이 조선주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그거 듣지 마시라 그랬죠. 조선주는 수주 모멘텀인데 수주가 작년보다 더 많이 나와야 주식이 가는 거지. 그리고 그것은 과거에 옛날 투자 패턴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경기가 좀 내려가서 성장이 쉽지 않은 그런 다시 과거로 되돌려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이제 인플레이션 2%까지 잡으려고 계속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경기에 어느 정도 침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와 관련된 종목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업종들은 뭐 에너지 기계뿐만 아니라 실적은 현재 좋더라도 현재를 보지 마시고 이쪽으로는 관심을 갖지 않은 게 좋고 요즘 이제 특히 작년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 두산 관련된 뭐 에너빌리티, 포얼셀부터 해서 두산 관련된 정보 사서 재미가 있었을 걸로 보여요. 이제 기계 에너지 이런 쪽은 뭐 조선도 잠깐 그러지만 이게 한번 빠져버리면 내가 회복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거 그래서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는 차트를 매매 보고 단기 매매를 이쪽 가서도 안 해야 되는 게 과거에 조선주가 50만 원 갖다가 30만 원에 싸다고 사서 한 번도 거기 산 가격에 내 본전 안 가고 계속 내려가 10만 원까지 내려가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철 지난 과거의 시대의 그런 그 시대가 끝난 주식들은 가서 물리면 안 되거든요. 손절가를 반드시 정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뭐 에너빌리티도 좋고 그 푸얼셀도 그렇고 뭐 해서 전체적으로 이쪽이 사는 그 실질적으로 실적을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소재라든지 2차 전지 셀은 아무리 물려도 지금 가서 물려도 반타적으로 물려도 또 회복해서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꼭 성장하고 성장이란 무조건 막연한 성장이 아니라 실적을 받쳐주는 성장 위주로 가는 게 개인 투자는 가장 좋다. 그래서 올해 장은 계속 이런 식으로 물론 반등해도 또 빠지고 이런 식으로 갈 거. 물론 계속 빠지진 않지만 그래서 재미가 없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실적을 꼭 보시라. 보고 지금 오히려 만약에 반도체는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럼 반도체는 오히려 물려도 실적이 좋은 것들은 다시 또 쉽게 올라가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하게 차트라든지 가격만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실적이 가장 중요하게 또 우리가 안정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는 어떤 거 볼까요? 네, 오늘은 지난주엔 포스코 케미칼 봤는데 오늘 삼성 SDI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SDI요. 네. 제가 이제 삼성 SDI를 10만 원대부터 해서 20만 원대도 뭐 2천억 사도 안전하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작년에 8월 달인가 매월 산다면서 46만 할 때 4,600억 사도 리스크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해서 지금도 마찬가지 SDI가 80만 원도 사도 리스크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당장은 80만 원 사서 뭐 60만 원 이렇게 물릴 수 있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다 회복하고 사상 고점을 다 돌파합니다. SDI가 사상 고점이 80만 8천인데 당연히 돌파고요. 그다음에 이 SDI가 요즘 변화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의 변화는 그동안 SDI 수익성 위주로 수주를 해가지고 이익을 내면서 공장을 이렇게 지어서
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삼성 SDI보다 수주 받은 게 LG화학이 LG 에너솔루션이 3-4배 많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수익성 위주로 하면서 공격적 수주를 안 받고 이제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GM 사공장 수주한 거 보고 이제 5조 정도 되죠. 그러면 합작사가 되는데, 그리고 앞으로 다른 데도 좀 받을 걸로 보이고요.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것도 이제 거기에 또 정설도 하고 있어서 관련된 수주를 공격적으로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정설 모멘텀이 약한 삼성 SDI 이제는 정설 모멘텀까지 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설이 또 수주가 나온다면 랠리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한번 랠리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삼성 SDI는 GM 수주하기 전까지는 연간 이제 한 앞으로 5년 동안 한 이제 외형이 한 20% 정도 내외 이렇게 성장을 보고 있었거든요. LG화학은 30%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 수주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좀 한 30% 가까이는 연간 이제 앞으로 평균 성장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SDI가 연간 30%를 외형이 성장된다면 네. 주가는 최소 평균적 1년간 30%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5년이면 150%잖아요. 그죠? 150%가 그럼 5년이 150, 최소 5년 동안 보면 150%에서 곱하기 3이기 때문에 네. 한 455배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SDI는 기본적으로 30% 성장을 앞으로 5년 동안 꼭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150만 내외는 언제든지 가도 무난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비교하도록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100만 이상 가도 LG 엔솔하고 뭐 거의 비슷하니 올해 이익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LG 에너지 수주가 훨씬 많기 때문에 빨리 가겠지만 그래도 SDI를 외국인들이 49%대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거의 다 뺏겼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10%만 사면 그냥 주가 상관에 150만 쉽게 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분들은 잘 갖고 계시고, 대형주 뭐 이렇게 해서 나는 안전하게 좀 자금이 크신 분이 안전한 걸 좋아하시면 이런 걸 하시는 게 낫고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요즘 소형주, 2차 전지 소형주를 많이 이것저것 그쵸. 막 찾아가 많이 가거든요. 네네. 차트 매매를 잘하고 내가 빨리 팔고 이익 나고 나와서 다시 물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분은 괜찮은데요. 그렇지 않고는 내가 가장 좋은 삼성이 성장하고 있으면 그 그룹 내에서 그거 사면 되거든요. 과거에 삼성전자가 있고 LG전자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현대반도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그럼 잘 모르고 그런 게 훨씬 더 LG전자 훨씬 더 빠른 것 같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오른 건 삼성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도 많이 올라왔죠. 그렇다고 가격 보지 마시고 갖고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해서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지금의 이 가격대가 가장 낮은 가격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삼성 SDI 나는 조금 더 진득하게 좀 차분하게 2차 전지로 여유 있게 좀 수익을 키워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코스닥 분석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특징은 어땠나요? 네, 오늘 약세 전환인데요. 사실은 코스닥은 뭐 지수는 지수 시가총 상위 100등 안에 있는 주식이 워낙 괜찮은 주식이 많아요. 네.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유행도 커지고 2차 전지랑 그다음에 반도체 좋은 거 그다음에 뭐 바이오도 좋은 뭐 셀트리움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HLB도 그렇고 이렇게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지수는 뭐 크게 문제, 나머지 저 밑에 있는 종목들이 거의 바닥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뭐 낮보다는 약세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기관이 샀고 개인이 좀 많이 올랐다고 좀 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계속 2차 전지는 늘 왔다 가도 좋고요. 이제 로봇 관련주도 그렇고 AI 그다음에 반도체 중에서 앞으로 업황보다 좀 더 잘 견디면서 업황이 좀 나쁘라도 이제 턴어라운드 되면서 좋아지는 정설 모멘텀이 있는 것이라든지 소재 쪽이나 이런 쪽이 일부가 이제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아마 내년까지 본다면 지금 사도 뭐 바닥권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그럼 코스닥에서의 특징주 어떤 종목 볼까요? 2차 전지가 에코프로에서 좀 다른 데로 확산될 걸 봐요. 이제 에코프로 워낙, 에코프로 BM하고 워낙 이제 많이 올라오고, 이제 시가총이 뭐 한 40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정도 예상 실적까지 다 반영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향후에 원자재가 빠지면 모멘텀이 계속 약해지거든. 1분기 이후부터, 5월달 실적 발표 이후부터. 그러면 그 이후에 다른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코스닥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이후에 LNF가 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LNF가 이제 정설 모멘텀 본격화 되거든요. 그래서 LNF 쪽으로 가고 있고요. 컨선들은 그다음에 소형주들은 이제 대주전자도 아직은 실적이 거의 작년에 120억 이익 났으니까 아직 실적 내는 것은 아닌데 정설에 대한 이제 계속 캐파 정설이 계속 이어집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고평가지만 미래가 이쪽 독보적인 뭐 대주전자는 실리콘 원극재 독보적이니까 예를 들어서 대주전자가 지금 납품해 가지고 잘 나가는 게 타이칸 포르쉐 타이칸의 전기차가 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기차가 거기에 대주전자에 실리콘 원극재가 들어가서 LG화학에 들어가서 이제 아주 연비가 400km대 뭐 나오고 좋거든요. 그럼 이게 대주전자의 실리콘 원극재는 가면 갈수록 비중이 현재는 뭐 2, 3% 정도 이제 투입되는 게 앞으로 한 두세 배는 투입되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뭐 충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연비라든지 뭐 하면 이쪽은 워낙 경쟁력이 세계 1등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가격과 상관없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아마 13만이 최고가인데요. 이것도 네. 뭐 올해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네. 도라에몽님께서 대주전자 가자라고 해주셨는데 대주전자 재료 또 특히나 최근에 우리 채팅창에도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자주 올라왔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같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앞으로의 투자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동방박사의 투자 전략 바로 출발할게요. 네, 미국 기준금리를 어저께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래서 5%가 됐는데요. 이제 최고금리를 한 5.1 정도로 작년에 연말에 올해 최고금리 5.1인데요. 이 정도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 그래서 그럼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월이나 6월, 7월 중에 한 번 정도 금리를 올릴 걸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4, 5월 달에 CPI라든지 이런 거 보고 미국의 물가가 별로 안 잡히면, 즉 서비스업 지수에서 특별하게 이제 내려가는 게 확인이 안 되면 아마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의 전망을 좀 상향냈습니다. 이게 기준금 4.1에서 4.3으로 그러면 물가가 금리가 고금리가 내년도까지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가가 잘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면 천천히 잡힐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준에서는 그래서 올해는 고금리 상황이 좀 계속 이어지겠다. 그리고 또한 이제 어제 만장일치로 이 0.25%포인트가 인상이 됐는데 거기에 어떤 한 위원도 금리 인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도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 못 박았습니다. 그 얘기 우리는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보면서 주식이 하는데 실제로는 연준 의장도 그렇고 전체 위원도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 얘기는 물가를 반드시 립서비스가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미국 은행 지수가 최근 들어 계속 불거져서 뭐 지수도 좀 빠졌다 그런데요. 파월 의장도 뭐 시스템 문제는 아니라 뭐 리스크 관리라든지 그 기업의 개별 관리를 못해서 그렇고 내부 통제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뭐 채권 관련된 금리가 채권이 손이 많이 나서 단기적인 자금이나 이런 관리를 못하는 은행도 있는데 그럼 개별 은행의 문제지 전체 시스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은행 문제라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시스템 문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은행 문제는 일단락 될 걸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2008년도 미국 은행들이 많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융위기라 그러죠. 그때는 이제 모기지론, 부동산 담보대출 해준 게 뭐 집값의 100%, 뭐 110%까지 대출을 해줬거든요. 그걸 가지고 대출 채권을 다시 유동화시켜서 또 파생상품인데 파생상품 만들어서 이렇게 파생 하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이 대출 원본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규모가 모르니까 그때 리먼 브러스 사태 터지고 하면서 전부 다 은행이 부실화되고 그게 부동산에 대한 대출에 과도하게 많이 하면서 파생상품 때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모르는 상태인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데 채권이 손해 나는데 단기적으로 자금이 인출된다면 은행에서 뱅크런 일어나면 채권을 손절해야 되거든요.
손절하고 손해가 그래서 그 문제지.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나서서 그 은행에 있는 채권을 단기 유동성이 없는 채권 받아가지고 만기 때 가면 손해가 아니거든요. 받아가고 유동성 공급해주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현재 은행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도 그러면 큰 이게 리스크로 주가를 하방으로 추세 하락으로 매리를 날릴 수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 이로서 돈이 많고 여유자금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은행 리스크 확산돼서 많이 내려오면 투자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있을 텐데요. 2008년도 미국의 그 은행 대다수 갔다 이제 다시 자본 투입해서 다 살려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올랐거든요. 그때가 가장 큰 기회였죠. 지금은 이제 작년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주가도 많이 내리고 성장주도 그렇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은행주까지 이렇게 이슈 뭐 큰 것 아닌데 터져가지고 전반적으로 악재 나올 게 다 나왔다. 지금은 저는 이제 악재 나올 거는 시장이 미국에도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4월부터는 뭐 물가라든지 CPI부터 해서 이런 쪽에는 호재성으로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뭐 지수는 크게 상승하지 못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종목별 장세는 좀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좀 더 안정적으로 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마지막 단계, 금리 인상이 마지막 단계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는 금리 오히려 인하보다는 금리와 동결된 상태가 있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 심리가 좀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갑자기 이제 단기성이나 해지성 매수 전환했거든요. 우리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다시 또 박스권 상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개선주는 뭐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뭐 좋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관련된 뭐 수혜가 좀 있기 때문에 화학도 그렇고요. 화학에는 또 뭐 신성장 엔진 소재 쪽을 이렇게 달고 있는 화학주도 좀 더 강했고요. 그래서 이런 실적 개선주 위주로 매수를 계속 강화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종목은 그냥 당분간 갖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은 특히 그동안 외국인 기관들이 막 양쪽에 다 매도를 주로 했는데 오늘은 순매수로 전환됐습니다. 즉 단기 성장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매수는 좀 다른 종목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내부로 이제 시작해서 아마 알코풀의 가격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종목까지 확산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1분기도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나올 걸로 보여서 1분기 실적까지는 큰 뭐 리스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동방박사의 투자 전략까지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또 한 시간을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들 또 카리스마 있는 진단까지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